하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현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다음 달 금리 인하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 그러나 9월에는 이가 내릴 것이다. 9월에 내리고 10월에 내리면 10월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인노인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현물 ETF 장외거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오늘은 쉽니다. 미국 미장 쉬어요. 오늘 이 미장 쉴 때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미장 쉴 때 현물 차트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게 어찌 보면 견인차 없이 세워놓은 자동차와 같잖아요. 현물 ETF가 견인해서 방향성을 띠는 게 아니라 현물 ETF의 영향력이 없을 때 과연 현물 차트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게 아마 오늘 확인이 될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일봉이 음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음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어제는 변동성이 더 적었고요. 마치 팽이 같죠. 그제가 오히려 변동성이 좀 더 컸고, 오늘은 이건 양봉도 아니고 음봉도 아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음봉은 확실합니다. 빨갛죠. 변동성이 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강세가 좀 얼어붙어 있어요. 그나마 매수세로 보여지는 매수자들의 성향이 대부분 지정가 매수이기 때문에 시세를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단순 대기 수요예요.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사야지. 지난번엔 못 샀는데 이번엔 꼭 사야지. 하지만 비싸게 살 순 없어. 내리면 사야겠다. 밑에다가 걸어놓는 지정가 매수 성향, 조금은 방어적인 매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은 계속 들어오지만 시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시세 변동이 없다 또는 적다, 이건 뭘 의미하냐? 바로 손바뀜을 의미합니다. 지금 10만 달러가 넘은 비트코인에 물려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물려있는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귀신이지. 어떻게 15,000달러에서부터 상승을 시작한 2년 8개월 전부터 상승을 시작한 비트코인을 지금 104,802.4달러에 물려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 아니에요. 귀신이지. 귀신이 보이네. 네,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손바뀜 현상은 더 도드라질 겁니다. 근데 특이점 하나가 있어요. 단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은 12월까지 열어두는 게 마음 편할까요? 일단 제 기준을 아직은 바꾸지 않았고요. 저는 여전히 10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니까 오차 범위는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12월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은데, 저는 일단 10월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려왔죠. 첫 번째는 시간을 통한, 타임라인을 통한 분석, 사이클을 통한 분석, 또는 기술적인 분석, 또는 그 밖에 거시경제상의 분석.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점도표 상에 따르면 그래도 아직 올해 2번의 금리 인하 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아마 9월 달에 한번 금리 인하하고 연달아서 할 수 있을까?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9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이렇게 간다면 이게 좀 베스트일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주 확인했죠? 보고 계시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패드워치에서 제공하고요. 57.3 대 37.9.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금리를 2단계 내린다.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표현하는데, 베이직 스텝, 빅스텝. 금리는 내릴 확률이 6대 4로 더 높고, 월등히 높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2단계 내리냐 1단계 내리냐 이 의견이 이렇게 갈려있는 거 보면 내리기는 내릴 건가 봐요. 물론 이것도 앞으로 3개월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예단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현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다음 달 금리 인하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 그러나 9월에는 이가 내릴 것이다. 9월에 내리고 10월에 내리면 10월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데, 37만 갔으면 좋겠네요. 37만이면 얼마예요? 37만 달러. 5억 천이구나. 5억 천. 비트 한 개에 5억 천. 저는 넘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37만 못 가면 어떻고, 35만까지밖에 못 가면 어떻고,
37만에 팔았다가 39만까지 오르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세 그리고 시기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확신이 생겨요. 내가 잘 샀다는 확신 또는 잘 팔았다는 확신. 둘 다 되게 중요합니다. 확신이 생기고 나면 내가 싸게 사고 난 뒤에 아무리 개미털기가 나와도 나는 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만에 하나 개미털기 구간에서 내가 손실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팔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쌀 때 파는 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마찬가지로 더 비싸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비싸지기 전까지는 또는 이미 비싸졌더라도 더 비싸지기 전까지는 팔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벌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동결돼도 사람들이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뉴스까지 나와요. 동결이 길어질수록 헐헐 난대. 예전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진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우리가 물가를 확인하는 이유는 금리에 영향을 미칠 거시기에 확인하는 것이고 금리를 확인하는 이유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금리에 따라서 금리 결정에 따라서 돈이 늘었다 줄었다 하죠. 아무래도 고금리에는 쉬운 길들이 있으니까요. 쉬운 길이라고 했지 좋은 길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기에 강합니까?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뉴스를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는지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금리 동결과 중동 전쟁 공폭 속에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누군가는 지정학적 위기에 비트코인은 강하다, 중동은 예외인가, 지정학적 위기에 강한 비트코인, 또 금리 동결이 길어질수록 비트코인이 헐헐 난다. 이 정도면 그냥 AI가 기사 쓰는 게 훨씬 공정할 것 같습니다.